자, 그러면요. 이제 그 조립형 컴퓨터에 대해서 살짝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자, 조립형 컴퓨터. 완제품이 아니면 다 조립식이에요. 자, 그러면 단어 자체의 뜻은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컴퓨터라는 뜻인데, 구매자의 입맛대로 부품을 선택해서 조립한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도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품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커스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커스텀 PC. 근데 삼성, LG 이런 데서 만든 브랜드 PC 역시 커스텀은 돼요. 자, 그리고 노트북도 조립형 컴퓨터가 있어요. 그 베어본 형태로 뭐 메인보드, 프레임, 뭐 디스플레이 등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범용 규격을 쓸 수 없는 부분만 제공을 하고 그 뭐 CPU나 저장장치 이런 범용 규격이 호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직접 사서 장착하는 제품이 있어요. 다만 이 조립 노트북을 쓰려면 해외 직구하셔야 돼요. 한국엔 없어요. 수입이 거의 안 돼요. 그런 거고요. 태블릿에는 조립 컴퓨터가 없죠. 그리고 그런 기업 브랜드 컴퓨터들의 그 내부를 뜯으면 그 AS 날라가잖아요. 물론 이 브랜드 컴퓨터의 AS는 1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PC 부품을 좀 어느 정도 만드실 줄 안다. 그러면 그냥 까세요. 네. 그 눈쟁님이 롯데 하이마트에서 컴퓨터 사가지고 리뷰한 적 있잖아요. 내부 깠잖아요. 자, 거기를 보면 역시 부품들이 조립된 PC고,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는 이미 단품으로 시장에서 팔려요. 자, 단품을 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을 조립을 하는 거예요. 다만 대기업들이 해당 부품을 OEM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따로 판매하진 않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롯데 하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하이마트에서 사는 그 컴퓨터들이 OEM이에요. 그래서 IBM PC를 만들면서 기성품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고 각종 부품이 호환될 수 있게 그런 호환 기종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킨토시를 누르고 이제 현재 PC에 대세가 된 건데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그 달콤한 열매를 차지하게 되죠. 자, 휴렛패커드, HP죠? 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 PC들은 이제 PC 부품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요. 조립을 해요. CPU 꽂고 뭐 서머 바르고 뭐 쿨러 꽂고 뭐 그래서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고객 지원 서비스를 합쳐서 파는 완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객 지원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다만 이 대기업 PC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좀 불만족스럽고 어느 정도의 확장 공간이 있다면 그 부품을 추가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PC에는 그런 브랜드 가격과 같은 거품, 그리고 고객 지원 비용, 이게 가격에 추가가 돼요.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PC들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무난한 성능 선에서 타협을 해요. 자, 만약에 기업에서 일반 사무작업용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입장이라면요.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규격화, 고객 지원, 물량 확보 이런 거에서 대기업 PC나 노트북을 쓰겠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에 필요한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런 사후 고객 지원을 통해서
고장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이 절약이 되면 뭐 가성비가 좀 안 좋은 건 그냥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쓸 용도가 확실하잖아요. 기업에서는 업무에 쓸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통 사는 컴퓨터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성능을 구매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성능은요, 돈 낭비도 돈 낭비겠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몰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자, 물론 요즘은 이제 개인들이 기업에서 입사를 하더라도 그 자기 자리에 딱 책상만 하나 있어요. 책상만 하나 딱 있고 컴퓨터가 없어. 자기가 노트북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럼 고객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쓸 필요 없잖아요. 그 비용을 자기 컴퓨터 성능으로 투자를 하고 아니면 돈을 더 투자해서 완제품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성능을 확보할 수도 있어. 그게 커스텀 PC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커스텀 PC에 대해서 그런 부품을 입맛대로 골라서 조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하고 자율성이 있어서는 최고인 거야. 그래서 현재 컴퓨터 부품 굉장히 다양한 등급별로 판매가 되고 이제 그런 호환성이 되는 그 소켓이 맞는 선에서 조합을 하면 진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제조사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조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목적에 특화된 PC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다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초고사양 PC를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그래픽 계열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래픽 카드를 올리는 데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드코어 게이머 아니면 돈 없는 3D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런 데서 PC를 이런 거를 갖다가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중적인 PC에서는 취급하기 힘든 코어드로, 파이어프로 이런 전문가용 그 그래픽 카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AMD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서는 크로스파이어 기능이 있고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는 SLI가 있죠. 그거를 위해서 그래픽 카드 여러 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직렬 연결이고 아니면 이제 병렬 연산 머신을 구축하고자 할 때 그래픽 카드를 모니터도 없는데 막 서너 개 꽂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조립 PC를 쓰기도 해요. 그런 게 워크스테이션들 있죠. 근데 선택권은 이거는 워크스테이션은 조립 PC에 비해서는 선택권이 좀 떨어지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사운드 카드를 고가로 쓰죠. 근데 이제 사운드 카드는 사실 미디 작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죠. 사운드 카드는 감상의 목적이고. 자, 그래서 오디오 카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PC에다가 USB 꽂으면 땡. 그렇고요. 지금은 좋은 부품을 고르면서 필요 없는 거는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다면요. 정말 초저사양 PC를 구축할 수 있어요. 한 40만원 정도 쓰면요.
그 AMD에서 라이젠 2200G를 써서 그 4코어 4스레드 정도의 PC 구축할 수 있어요. 물론 부품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겠지만. 그래서 20만원으로만 해도 2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긴 있어요. 뭐 문서 작성, 웹서핑, 그런 리그 오브 레전드, 서든 어택,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것 정도 되는 PC를 구축할 수는 있어요. 20만원짜리 컴퓨터. 그리고 40만원 정도면요, 오버워치 정도까지 한 중간 옵션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텔의 G4560이나 라이젠의 레이븐 엣지 2200G에다가 그 메인보드, 파워, SSD 정도만 끼면 40만원 선에서 맞출 수는 있어요. 자, 20만원짜리 컴퓨터를 대신에 옛날 부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중고 조립 컴퓨터를 이용하면 사실 10만원 안 돼도 쓸 수는 있어. 하지만 문제는 윈도우즈 정품이 10만원은 넘죠. 그리고 대신에 조립 PC를 쓰면요, 기존의 케이스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고, 거기서 필요 부분만 바꿔 끼면 되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그래서 같은 세대 저가형 CPU를 썼다가 호환되는 고가형 CPU를 교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머지 두면서 고사양 게임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 파워, SSD 정도 놔두고 내부를 갈아엎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돈이 많으면요, 컴퓨터 외관을 맘대로 꾸미면서 커스텀 스택을 만들 수도 있어. 그렇고요. 사실 그런 하드웨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아는 지식만 있으면요, AS가 브랜드 회사의 AS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브랜드 메이커들의 무상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고, 그 이후에는 출장비, 공인비 등으로 돈을 청구를 해요. 그리고 부품 가격도 청구를 해요. 정가 그대로거나 정가 이상이에요. 자, 근데 이제 조립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에 따라서 보증기간이 2년에서 5년 정도고, 특히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10년짜리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더라도 AS 비용 자체가 브랜드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다만 단점은 사실 컴맹의 경우에는 이 조립형 PC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없으면 구매부터 완성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샷다나와의 PC 견적 들어가가지고 PC 견적 짠다고 해서 거기에 꼭 들어가던 제품을 빼먹고 써. 그러면 구매를 해도 그거를 다 껴서 넣는다고 써요. 구동을 못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들을 구매하고 조립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OS도 당연히 정품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OS를 설치한 다음에 각종 드라이버들을 잡고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고장은 대부분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그런 초기 불량이라는 거.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를 싸구려를 쓰지 않는 이상 순정으로 썼을 때 컴퓨터 하드웨어는 거의 고장이 안 나요. 그리고 브랜드 PC, OEM PC들의 AS는 대부분 사용자 부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체제를 다시 백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불필요한 게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AS 기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용자 PC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백업 복구를 하거나 뭐 윈도우를 한번 밀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좀 뭐 초기 불량 문제를 피하거나 해결을 했고 OS를 직접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유저다. 그러면 출장 AS 받을 리는 없죠. 그리고 그럼 브랜드 PC에 친절한 방문 AS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출장 AS, 조립형 출장 AS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조립한 업체에서 그냥 모든 부품을 주문해서 완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편해요. 그리고 컴맹은 고장 원인을 직접 진단 못해요. 직접 조립을 못한다면 원인 진단이 가능할 리가 없지. 그렇고요. 그래서 부품별 개별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품 제조사로 AS를 보내야 돼요. AS는 사실 전문가가 대신 해결해주는 게 가치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업체들이 아닌 몇몇 불량 업체들한테 해당되는 단점들.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통째로 수리에 맡겼다가 부품이 막 최소의 기능 또는 역할만 갖추는 싸구려로 돌아와 버려요. 부품이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고 부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냐 사실 한성 컴퓨터의 데스크탑 제품군은 조립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보증 기간은 한성 컴퓨터가 1년인데 고가격대로 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같은 스펙의 조립컴에 비해서는 삼성 데스크탑은 6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비싸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지금은 델에서 만드는 데스크탑 제품군이 조립컴 수준의 가성비를 뽑았는데요. 컴플릿 케어가 있어서. 그렇고, 결과적으로, 나는 컴맹이에요. 아니면 뭐, 컴맹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귀찮아서. 그러면 그냥 조립 컴퓨터 쓰지 말고 그냥 하이마트 가세요. 네.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컴퓨터 관련해서 좀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도움 받거나 직접 배우는 방법이 있고 브랜드 PC를 쓰게 되면 AS는 편해요.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조립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 컴퓨터 조립해주는 걸 좀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눈쟁님처럼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다른 유튜버들의 컴퓨터를 조립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예, 눈쟁님이 작업을 해서 자, 그래서 조립이나 윈도우 설치 그래서 부품을 산 뒤에 되는 설명서로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조립식 쓰려면 좀 어느 정도 지식하고 경험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판단이 서질 않으니까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립식 컴퓨터는 애초에 스스로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지. 컴맹이 쓰면 오히려 바람 컴퓨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립 자체는 할 줄 아는데 좀 뭔가 고급 기계들 있죠. 순행 쿨러 막 이런 거 조립할 때 실수하면 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자,
컴퓨터를 조립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컴퓨터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게임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업무 사단 이상으로는 거의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그냥 사용만 할 뿐 관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개념이 없다시피 해가지고 하드웨어는 물론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그냥 이것저것 만지다가 그냥 컴퓨터에 뭔가 언젠가 악성 코드가 깔려있고 부팅의 중요한 설정을 잘못 건드려서 컴퓨터가 맛이 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컴맹들은 잘 안되면 이제 조립한 사람들 탓해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그렇단 얘기지. 그리고 그래서 조립한 사람한테 막 따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사람도 있지. 그럼 이제 무보수노동.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그냥 부탁하면 횟수 제한이 없는 뭐 무료 긴급 출동 및 AS 당첨자, 담당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조립과 관련해서 보증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래 컴퓨터 출장 수리는요 지식 서비스예요. 기본적으로 출장비 명목으로 서비스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업계의 인식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공인비.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의 컴퓨터가 아니면 일단은 조립은 공짜로 해주진 마세요. 가족이더라도. 그러니까 좀 조립을 할 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립을 의뢰를 받으면요. 부품은 자기가 사라고 하세요. 부품 자기가 사고 조립 같은 거는 원래는 좀 조립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눈쟁님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하는 대가로 이제 본인의 유튜브 각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면 조립을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나와 같은 견적 사이트 들어가면요. 온라인 견적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 비용이 있어요. 25,000원에서 5만원 사이의 추가 비용을 내면 한 업체 다나와 쪽에서 조립, 배송, AS 다 해줘요. 1년 내지 2년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조립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견적대로 주문한 부품들을 따로따로 하지만 박스 하나에 묶어서 그러면 이제 보통 배송은 이렇게 와요. PC 케이스가 한 박스로 오고 PC 케이스에 들어가야 될 각종 부품들이 한 박스에 와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립비가 이 정도면 조립비 비싸지 않나 하는데 이 조립 비용에는요. 전원을 넣고 모니터의 화면이 제대로 출력되는지까지를 테스트를 하고 배송을 해요. 윈도우즈 설치는 본인이 하셔야 되지. 조립 컴퓨터 견적 짤 때요. 윈도우즈 정품이 괜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고요. 거기에다 조립 서비스 해주면요. 선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줘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할 줄 알아도 사실 선정리가 귀찮아서 조립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택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택배 운송하는 회사에서 택배가 무겁다고 던지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그 충격이 컴퓨터가 맛이 가면서 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업체에서 충격 방지 처리 이런 건 다 해주고 오긴 하는데 그거 때문에 사실 그 조립하는 사실 그거는 택배 회사에서 그런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의식이 문제예요. 그거는. 그거는 그 의식 문제예요.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막 던져?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견적자 주거나 조립해준다면 가족, 친척 이외에는 앵간하면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니면 조립은 해주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따지거나 문의는 하지 마라. 아니면 그 뭐 교체 이런 거 필요하다면 돈은 네가 내라 이런 거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조립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번 조립하는 사람들도 실수를 해요. 그 조립 컴퓨터에 있어서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견적 짜는 거하고 견적 짜는 팁부터 일단 견적 짜는 것부터 일단 팁을 얘기를 하자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견적을 짠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계선에서 그 선에서 조합을 잘 해가지고 최고의 그 조합을 통해서 그 가격선에서 그 최고의 그 조합을 뽑아낼 수 있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사별의 정보, 뭐 가성비 좋은 부품, 그래서 부품의 가격 동향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액면 성능 자체가 떨어져요. 그리고 사놓고 난 다음에 부품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흑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적을 내고 만약에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그 제품군에서 싼 대체품을 찾거나 아니면 그 등급을 한 등급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IT 시장은 진짜 하루하루가 변해요. 그래서 CPU 가격이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어요. CPU하고 그래픽 카드 가격은 거의 매일 바뀌어요. 보통 램이나 SSD나 이런 건 잘 안 바뀌어요. 파워나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컴퓨터 커뮤니티 쿨엔조이, 퀘이샤존 이런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정보를 얻든가. 그리고 가격 견적은 다나와, 행복 쇼핑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저는 다나와 써요. 그리고 근데 이제 조립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업체에 맡기시고. 자, 보통은 조립 부품 선택. CPU 고르죠. CPU 제일 먼저 고르면 그럼 CPU에 호환되는 메인보드를 고르죠. 그 다음에 그 메인보드 호환되는 메모리를 고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골라요. 그러니까 CPU, 메인보드, 메모리까지는 서로 호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쓸 용도에 맞는 그래픽 카드, 그리고 자기가 쓸 용도에 맞는 만큼의 그런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이 부품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이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 자, 그 다음부터는 기타 내부 부분 주변기기 쓰고 싶은 거 알아서 고르시면 돼요. 인텔이나 암드 라인업이 각각 다양해요. 그래서 예산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성능의 모델을 고르고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안 끼를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CPU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CPU 소켓 호환 여부, 지원하는 램의 종류.
그리고 이제 SLI나 AMD 크로스파이어를 고려를 하고 있다면 그 해당 기능이 호환되는 메인보드로 골라야 되죠. 인텔 기준으로는 G390 이상이고 그 AMD 기준이라면 X470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SATA 포트, 백패널 각종 포트 개수 넉넉한지, 내게 필요한 내장 옵션이 해당 메인보드에 있는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메모리는 그 CPU 세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인텔 스카이레이크 이후 최신 CPU는 DDR4 메모리예요. 그리고 그 포토샵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등은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요. 그래서 좀 램 용량이 좀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예산을 더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정말 사진 작가들이 램을 얼마나 쓰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은 램을 좀 32GB 이상을 쓰죠. 자,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진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등급이 다 달려요. 정말, 근데 진짜 문서 작업 이런 것만 할 거면 진짜 내장 그래픽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게이밍, 그래픽, 영상, 포토샵 이런 거 작업을 목적으로 할 거면 그래픽카드를 다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게임, 영상 작업, 영상 작업, 사진 작업 이런 게 아니고, 게임을 할 거다 하면 CPU보다는 그래픽 카드의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장 장치.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면요. 기본적으로 SSD만 끼세요. SSD가 같은 용량의 HDD에 비해서 비싸지만 일단은 운영체제 돌리는 데는 SSD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SSD에는 운영체제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SSD를 쓰시고 HDD에는 대용량 자료 저장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여태까지 골라놓은 부품들이 총 몇 와트를 소모하는지를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넉넉하게 쓰세요. 넉넉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근데 이제 사무용 PC는 200W면 되고 게이밍용 컴퓨터 단일 그래픽카드 하나만 끼면 보통 600W 정도 커버가 돼요. 싼 거는 500W. 그리고 다중 그래픽카드 뭐 이런 거 쓰면 한 1000W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일 그래픽카드 하면 600W 정도 선에서 하고 좀 이제 좀 고성능으로 조합을 하면 그 이상을 고르시면 되는데 사실 원컴 방송 이런 거 할 때 600W 정도로 커버는 되는데 이제 여유 용량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낮추고 싶어도 파워 서플라이는 절대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저급이거나 불량한 제품을 썼다가는 폭발하면서 다른 부품과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케이스. 장착할 때 호환이 되는 건가? 골라놓은 부품들을 규격대로 꽂을 수 있는, 메인보드 규격이 맞는가? 그래픽 카드가 크기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케이스인가?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장착하는 케이스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 건지. 근데 케이스들 중에 내부 확장이나 통풍을 위해서 일부러 위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파워 쿨링에는 케이스 하단에다 까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가 액세서리가 좀 많이 붙어 있으면 큰 거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장 장치를 설치할 장소는 충분히 있는지. 케이스 등의 통풍 성능이나 먼지 필터는 준수한지. 그리고 사용할 장소의 높이 적당한 크기인지. 그러니까 사용할 장소가 좀 협소하면요. ITX용 미니 케이스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케이스는 한번 구입하게 되면 내부 업그레이드 거칠 동안은 계속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산 한도에 맞춰서 어느 부품을 타협할 것인지 세부 사양을 절감하면 돼요. 근데 파워는 절대 낮추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샵다나와 조립 PC 및 표준 견적에 들어가면 매달 환율이나 부품 수급 등 그런 상황들이 다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 장바구니에 담고 공인 몇만원 추가 결제하면 조립된 상태 그대로 오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조립을 하시든가. 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인터넷 공유기 이런 거는 개취. 자, 그래서 그런 가정용 게이밍 PC는 인텔의 i5나 라이젠 5, 그리고 사무용은 인텔의 i3나 라이젠 3가 적절한데, i3 9세대가 내장 그래픽 있는 프로세서가 없어요. i3 9100F.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연산 처리 능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쓸 경우는 그러니까 사무용은 그냥 라이젠 3 2200G 꽂으시면 되는데 2200G나 2400G를 쓰시면 돼요. 사무용. 근데 이제 가정용으로 쓸 경우는 i5 시리즈나 2600이나 2600G 아니면 다음 시리즈에서 나오는 다음 시리즈에서 나오는 이제 3600 시리즈를 적절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연산 처리 능력에서는 클럭 능력치, 그리고 코어와 스레드 개수, 캐시 용량이 중요한데 숫자만 단순히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인텔이었는데 이제 라이젠 2세대가 나온 이후로는 조금 좋아졌어요. 라이젠 2세대가 나온 이후로는 자신의 용도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좀 압축, 인코딩, 렌더링,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코어 지원만 있으면 된다 하면 같은 가격대에서 코어와 스레드가 많은 AMD 라이젠으로 가죠. 근데 이제 인텔도 8세대부터 코어 수를 많이 늘려줬어요. i5가 6코어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장기간 독점을 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최적화 쪽이 인텔이 너무 우세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대중적인 프로세서에 최적화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도비 소프트웨어들은 인텔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작업용 PC를 사더라도 어도비 소프트웨어 쓰면 인텔이에요. 다만 요즘 AMD 암드 점유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어요. 단일 코어 성능은 여전히 인텔이에요. 그래서 게이밍이 주 용도면 대부분은 인텔을 가요. 그래서 라이젠 시리즈는 2020년 세대, 그러니까 라이젠 4세대까지 소켓 호환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CPU를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메인보드를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가 방어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요즘은 CPU 성능이 상향 평준화돼서 무조건 최상급 CPU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들 다 다이렉트 X 9.0 다이렉트 9.0C 이하에서 다 굴러가고요. 정말 다이렉트 X 9.0 기반의 게임들은 멀티코어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코어 개수가 작더라도 코어 자체의 클럭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최신 패키지는 다 다이렉트 X 11이죠.
그리고 4코어를 쓸 때하고 6코어를 쓸 때하고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세대 이후로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최소 i3, i5 이상의 CPU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VGA 성능이 게임에서 막강한 요소인 건 맞는데요. CPU가 좋을수록 최저 프레임 유지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그래픽카드의 활용률도 달라져요. 그렇고요. 단가를 조금이라도 까고 싶다면 벌크 더하기 쿨러 옵션으로 사는 게 좋은데, 벌크는 AS 기간이 짧죠. 그리고 오버클럭 할 게 아니라면요, 초도 불량 체크 종료 이후에는 고장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저소음 PC가 목적이면 기쿨은 안 쓸 거니까. 근데 이제 초심자시면요, 정품이 더 나아요. 연산 능력은 인텔이 더 좋은데, 깡클럭 자체에서는 좋아요. 자, 그래서, 인텔의 CPU 등급은, 셀러론, 펜티엄, 코어 i3, 코어 i5, 코어 i7, 코어 i9, 그리고 제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인텔 코어 i 시리즈 최상위 라인업은 지금 i9이에요. 그리고 i7, i9에서는 이제 인코딩 다중 작업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다이렉트X 11 이전의 온라인 게임 기준의 게이밍 성능은 i5 차이가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워드 작업, 인터넷 웹서핑에 셀러돈만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3D 게임들 어중간한 정도는 펜티엄 정도만 돼도 돼요. 그리고 인텔 CPU 중에서 K 시리즈하고 논 K 시리즈가 있는데, K 시리즈의 특징은 오버클럭이 공식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제한 없이 지원이 돼요. K가 없으면 오버클럭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K 버전이 비싸며 인텔 6세대 이후로는 K 버전에는 기쿨이 안 들어가요. 굳이 기쿨을 원하시면 돈 주고 사셔야 돼요. 물론 기쿨이 낄 수는 있어요. 낄 수는 있는데 성능은 안 좋으니까 그냥 K 시리즈 쓰실 거면요, 쿨러는 사제 쿨러 사세요. 사제 쿨러 쓰세요. 그리고 저전력에 따라서 T, S, U 이런 게 들어요. 노트북에 들어가요. 노트북이 보통 U 프로세서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8세대부터는 커피레이크 시리즈부터 4코어 4스레드가 돼요. 그래서 셀러론 시리즈, 인텔 2코어 2스레드고 인텔 데스크탑 중에서 최저가 라인업. 네. 여기다 그래픽카드를 붙이면 게이밍용으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추천은 안 해요. 펜티엄 골드 시리즈가 있어요. 2코어 4스레드인데 셀러론과 스펙은 비슷한데 클럭은 더 높고 캐시도 더 많아요. 그리고 오버클럭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i3부터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K 모델이 나오기는 나와요. i3 8350K가 있었죠. 그리고 i3 시리즈부터 ABX 명령어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하이퍼스레드는 없어지지만 물리코어가 이제 4코어 4스레드가 돼요. i3부터는. i3 8세대부터는. 그래서 9세대 i5하고 성능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카비레이크 이전 시절의 i5 성능이 들어가는 거라면 i3 8세대부터는 충분히 돼요. i3 9세대는 내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인텔 i5 이전 시대에 있는 4코어 4스레드였는데
8세대부터 6코어 6스레드로 올라갔어요. 당연히 성능은 우월하고요. 일단은 고성능 게이밍 PC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싼 게 i5예요. 믿고 보는 CPU죠. 터보 부스트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7 i7 같은 경우는 커피레이크 그러니까 8세대에서는 6코어 12스레드였고요. 그리고 9세대에서는 8코어 8스레드가 됐어요. 터보 부스터 기능이 당연히 적용이 돼 있고 i7 8세대의 경우는 인코딩 압축 해제 같은 다중연산에서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i7 9세대는 좀 i5를 좀 더 강화시킨 버전 8코어 8세대로 고성능 게이밍에 유리한 프로세서고 i7 8세대는 거기선 다중 작업이 좀 유리하지. 그리고 이제 i9이 이제 9세대가 나왔는데 9세대 때 i9 같은 경우는요. 8세대에서의 i7의 역할을 9세대에서는 게이밍은 i7 그리고 다중작업은 i9으로 역할을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그래서 코어 X 시리즈 말고 일반적인 인텔 i 시리즈에서는 최상위 모델이에요. 그래서 8코어 16스레드 하이퍼 스레딩 기술 적용으로 16개 코어가 돼요. 터보 부스트 당연히 있고요. 다중연산에서 압도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온 시리즈 가요. 자, 제온 시리즈 제온 시리즈는 내장 그래픽이 없는 시리즈고요. 서버용 CPU예요. 그리고 E5 제품군의 최상위에 위치한 시리즈는 22코어 44스레드. 그리고 E7 제품군은 개인에게 안 팔아요. 코어 X 시리즈의 기반이 된 제품군이고요. 근데 이제 서버용으로는 솔직히 게임하기엔 좀 성능이 안 좋죠. 이제 코어 X 시리즈 6코어 12스레드부터 18코어 36스레드까지 다양해요. 자, 그리고 스카이레이크 X 기반 제품부터는 가격이 확 올라가고요. 일반적인 코어 i 시리즈에는 호환이 안 되고 X 시리즈 메인보드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코어 스레드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다중연산에서 압도적이긴 한데 클럭 자체는 떨어져요. 그래서 코어당 성능 분배를 잘 지원하는 게임이면 성능이 좋아지는데 싱글 코어 성능만 활용이 가능한 게임은 차라리 코어 X 시리즈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코어 X 시리즈는 정말 여러 다중 플랫폼에 동시 송출을 하는 PC에다가 맡겨놓으면 딱 좋은 프로세서예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형 CPU는 모든 부품을 새로 살 생각이면 견적이 안 넘기는 게 좋아요. 팔지도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i3하고 i5가 고민하는 라인업이죠. 가정용에서는. 근데 컴퓨터 부품은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세대부터는요. 9세대 7세대 i5 정도의 성능을 원한다고 그냥 i3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i5 8400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성능이 더 좋은 i5 8600 뭐 이런 걸 쓰라는 거지. 근데 이미 산 CPU를 갖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세대가 좀 뒤져도 비슷한 등급이면 성능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i5 기준으로 7세대하고 8세대가 좀 이제 차이가 확 커서 그렇지 8세대하고 9세대는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i5는. 근데 i7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고요.
뭐냐. 근데 이제 CPU 메인보드 램 같은 경우는 쓸만한 게 만약에 남아돌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DDR4 램이잖아요. 그쪽 세대부터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뭐 세컨컴, 그러니까 뭐 나중에 투컴 방송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요 좀 세컨컴을 갖다가 송출만 담당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테스트용 컴퓨터 있죠.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클럭. 그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공랭 쿨러는 커버 안 돼요. 일체형 수냉 쿨러 쓰셔야 되고요. 뭐 국민 오버클럭 수준으로만 한다면 좀 2열 수냉 쿨러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오버클럭을 위해서는 인텔 기준으로는 G 보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 그냥 국민 오버 정도만 할 거면 에이수스의 그 에이수스의 그 에즈락 익스트림 제품군 정도만 쓰시면 되고, 본격적인 오버클럭 하고 싶으면 에이수스에서는 로그 막시무스 히어로 막시무스 히어로 제품군 쓰시거나, 그 MSI의 그런 MSI의 뭐 좀 게이밍 프로 카본은 오버클럭을 진행하잖아요. 잘 안 해요. 그리고 MSI의 그 에이스 제품군을 추천을 해요. 지금 MSI에서 G390 갓나이크는 지금 한정판이라서 이제 판매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갓나이크하고 에이스하고 가격이 두 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상급 오버클럭 에이스 정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AMD의 X470에서는 MSI가 아직 갓나이크하고 에이스를 제공 안 했는데, 라이젠 3세대부터는 제공을 한대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버클럭을 하실 거면 파워 서플라이는 전격 출력 700W 이상, 그리고 유명한 회사의 안정적인 제품,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암드 조립 견적에서는 지금 코어당 클럭은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코어당 가격이 낮아. 그래서 멀티코어 지원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가성비가 뛰어나요. 그 라이젠 시리즈가 최근 들어서는 코어당 클럭이 인텔보다 우세하진 않는데 조금은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쓸만하다, 약간 그 정도. 그래서 충분히 어필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멀티태스킹 미디어 작업 유저들한테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AMD 라이젠 시리즈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라이젠에서 가성비에 좋다고 하는 제품군은 라이젠 5 시리즈예요. 라이젠 7 시리즈는 솔직히 물론 그 동급 코어에서 인텔에 비해서는 훨씬 싼 거는 맞는데, 가성비로 생각하기에 7 시리즈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그 멀티코어 활용과 최적화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시절에는 싱글코어가 중요했어요. 근데 그 고전 게임 이런 거 할 거면 진짜 싱글코어가 좋아요. 근데 오버워치 이후부터는 멀티코어를 지원을 하거든요. 오버워치나. 근데 스타크래프트 1은 멀티코어가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로 바뀌면서 멀티코어가 어느 정도는 아마 커버가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좀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리마스터로 쓸 거면 멀티코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2는 멀티코어가 지원이 돼. 그렇고요. 컴퓨터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구동에 필요한 도구예요. 그
오래 써야 되니까 성능에 대한 여유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실행할 프로그램에 알맞은 부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마다 요구하는 하드웨어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CPU하고 GPU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느 한쪽 성능이 다 안 끌어올라와요. 자, 그렇고요. 그 AMD의 스레드리퍼 시리즈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지만 게임용보다는 워크스테이션용이에요. 자, 그 AMD 라이젠 시리즈가요. 2세대 라이젠 2세대에서는 이제 보급형 시장에서 그 라이젠 3 시리즈가 펜티엄 인텔의 i3보다 그런 내장 그래픽이 부재되어 있다 그런 단점은 현재 극복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AMD에서 현재 내장 그래픽으로 플루이드 모션 혜택은 볼 수는 있어요. 다만 현재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내장 그래픽 성능을 이용하는 퀵싱크는 현재까지는 인텔 프로세서만 가능해요. AMD는 아직 안 돼요. 그렇고요. 그 보안 문제 CPU 게이트가 있었죠, 인텔이. 그거는 제가 이따가 인텔의 역사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라이젠 3 시리즈 외장 그래픽 없이 쓰는 4코어급의 보급형 컴퓨터 이런 거 쓰는 사람들한테 좀 이제 추천한 CPU가 된 거지. 근데 라이젠은요, 기존 AM4 보드를 쓰려고 할 때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필수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니터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이제 2600 시리즈. 그래서 뒤에 X가 붙으면 해당 등급 제품 중에 수율이 괜찮은 제품을 팩토리 오버클럭이 돼 있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AMD 시리즈는요, 기본 쿨러 성능이 기쿨치고는 괜찮아요. 인텔보다는 좋다는 뜻이에요. 물론 사제 쿨러보다는 나빠요. 근데 이제 라이젠 2700이나 2700X 시리즈의 기쿨은 뭐 충분해요. 어느 정도는. 다만 오버클럭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 그리고 요즘은 메인보드 제조사에서요, 오버클럭 툴 다 줘요. 그리고 오버클럭의 시간과 수고를 들이기 귀찮거나 그럼 혹시나 모를 그런 리스크가 부담되는 사람들, 좀 수율이 낮은 제품이 뽑히거나 아니면 과다 전압으로 보드가 나가간다거나 부품 수명이 저하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오버클럭 지원하는 메인보드하고 정상적인 파워는 과전압, 과전류 고온이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끄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전 저장으로 되돌려요. 그리고 그런 어쨌든 뭐 X버전 쓰면 되는데 진짜 오버클럭 잘하는 사람들은 돈 아껴서 논 X버전 사시고 오버클럭 없이 쓰세요. 근데 오버클럭 안 해도 성능상 하나는 없어요. 근데 오버클럭을 굳이 욕심을 부린 사람도 있어. 그걸 컴퓨터 맞추는 사람들한테 가서 댓글 달. 왜 그거 오버클럭 안 쓰고 쓰냐?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인텔 CPU가 대부분의 완성품 PC를 많이 쓰고 그리고 굳이 인텔이 상관없다. 그리고 조립 PC다. 그리고 AMD 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AMD는. 근데 라이젠 오버클럭 하시려면요, 메모리 오버클럭까지 필수로 가셔야 돼. 그래서 램 타이밍,
CPU 메모리 전압, 클럭, 직접 안정화 테스트 일일이 다 하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